20년째를 맞이한 그라나다 다카르 랠리는 지옥의 랠리라 불리울 정도로 험난한 코스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대회다. 전통적인 출발지였던 파리를 벗어나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출발하는 등 대회의 면모를 새로이 정비한 올해의 그라나다 다카르 랠리는 그라나다를 출발해 모로코, 모리타니를 지나 전년도 미통과 지역인 말리 등 사하라 사막의 새로운 코스를 추가해 세네갈에 이르는 총 거리 7,592km에 스페셜 구간 6,280km의 험난한 코스로 더욱더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선수들에겐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게 할 16일간의 대장정이다. 올해는 승용차 부분 106대, 모터사이클 부분 119대, 카미온이라 불리는 트럭 부분 70대로 총 295대가 랠리카로 참가했다. 그 밖에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팀이 230명, 의료지원팀 30명, TV팀 80명, 요리 조달팀이 40명이었고 이 운영팀은 22대의 지원 비행기와 헬리콥터, 트럭, 차량 등을 사용하여 랠리가 끝나는 날까지 선수들을 도울 것이다. 여기에다 취재 차량 20대와 헬기 6대를 동원하여 취재의 열을 뿜는 저널리스트 123명까지 합쳐 참가 인원만 약 1,5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 운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제 우리들의 세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스피드와 안전에서 만족할 만한 차를 훌륭한 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를 만들기 위한 탐구 정신이 랠리에 숨어 있다. 이렇듯 카레이스가 갖는 숨은 매력은 시대를 초월한 첨단 스피드 경쟁이면서 그 속에 그 나라의 문화와 기술력 그리고 인류를 위한 안전과 환경 제약 등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공동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각 메이커들의 생존 경쟁은 자동차 경주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나 메이커팀이 한뜻으로 자사의 시판차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제품의 이미지업을 위해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투자를 통한 효과 증진의 기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와서는 우승권에 드는 훌륭한 레이싱카를 만드는 메이커가 곧 우수한 기술을 가진 앞선 회사로 인식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명차로 알려진 페라리, 포르쉐, 벤츠, 푸조 등은 그들이 만든 레이싱카로 거둔 성공을 자산으로 해서 지금의 명문 메이커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진정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 되새겨볼 부분이다. 카레이싱은 레이스의 뛰어난 운전 기술과 차량의 성능, 그리고 자동차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팀과의 삼박자가 잘 조화되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또한 쌍용 자동차의 빛나는 개가이기도 하다. 쌍용팀은 시트로엔, 미쓰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사막의 새 별로 확실한 이미지를 붙였다. 경기를 9일 앞두고 김한봉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탈 무쏘 4대가 이탈리아의 밀라노 코모에 있는 테크노 스포츠에서 차량 개조 작업에 들어갔다. 참가 차량은 T1, T2, T3, T4, 모터사이클 5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T1, T2, T3 그룹의 경기차는 3,500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T2의 부분 개조품은 겉과 엔진은 개조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개조가 가능하다. T3의 완전 개조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모든 부분에 기술력이 집중되는데 무게를 최대한 줄여 가벼우면서도
가장 단단한 차로 개조하게 된다. T4 그룹은 적재 중량 3,500kg 이상의 트럭을 말한다. Mr. Lee and another engineer, Mr. T3 부분의 쌍용 1호차 드라이버인 비스마라 선수는 파리 다카르 랠리에 지금까지 13번째 참가했으며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적인 선수로 올해 3번째로 쌍용차를 타게 된다. 쌍용 6호차를 타게 될 드라이버 보던 형제와 코드라이브로 참가하는 김태욱 씨도 차량 개조 작업에 한창이다. all of our Sangyong Rally team. 쌍용팀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이태리 출신의 뛰어난 드라이버인 비스마라와 말가라를 포진시켰고 T2에 김한봉, 김태욱 선수를 태워 국내외 양면 공격용 계획을 세웠다. 이번 랠리에 참가하는 쌍용팀의 인원으로는 김한봉, 김태욱 선수와 이탈리아의 비스마라, 트라글리오, 말가라, 보던 형제와 프랑스 리비에르 선수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지원팀 20명, 쌍용 스텝 4명 등 약 50여 명으로 미쓰비시, 시트로엔, 닛산, 도요타에 이어 5번째 이르는 규모를 자랑했다. 그라나다의 시인 로르카는 그라나다를 명상과 상상을 위한 무의의 도시라고 노래했다. 그라나다의 명상의 시는 아람브라 궁전이 알카사바 하노빈, 브라사 누에바에서 땅속 깊숙이 가라앉아버린 다로강처럼 멀고 화려했던 아람브라의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 7세기부터 1492년 멸망하기 전까지 회교도들이 이베리아 지배 거점으로 세워 오랫동안 번영을 해온 그라나다의 영역이 어린 아람브라 궁전. 회교도를 무너뜨린 기독교도의 그라나다 정복자 이사벨 여왕의 손자인 카를로스 5세는 아람브라 궁전 한가운데 정복자의 우월을 나타내기 위한 전혀 다른 양식의 작은 궁전 카를로스 5세를 건축한다. 시인 로르카는 아람브라 궁전은 자신의 내부에 카를로스 5세가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리 없이 통곡하였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어찌 순결한 역사가 존재하겠는가? 이 민족들의 왕국이 흥망을 거듭하며 각각의 문화가 융화 침전하여 우명 깊은 정신성을 만들어낸 도시 그라나다. 이 도시에 12월 20일 한밤 랠리카들이 밀려들었다. 시내 중심가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검차 전야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와인과 샴페인을 마겠다는 소리와 함께 도시는 들떠가며 랠리 후 환영 무대에 빠져들었다. 가랑비가 오는 27일 아침 검차가 시작되었다. 일부 팀들은 파리에서 그라나다까지 1500km를 달려갔다. 검차 장소로 쓰인 엑스포 회장은 28개국에서 모인 약 300대의 랠리카들로 가득 찼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300m 구간을 2대씩 달려 출발 순서를 정하는 일종의 예선전이 열렸다. 8,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랠리에서 300m의 예선은 순위 결정전을 겸한 축제였다. 프롤로그런에서는 일본 랠리 영웅인 미쓰비시 팀의 시노즈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승용차로서는 첫 출발의 영광을 나눴다. 무려 25대나 출전한 미쓰비시 팀의 일본 응원단은 다른 출전 팀들의 응원을 압도해버렸다. 쌍용팀은 9위를 해 프랑스와 일본판인 상위권에 한국차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새 장정이 시작되었다. 가슴 설레는 첫날이다. 축축한 비가 출발지의 환호를 적신다. 월드컵 유치를 염원하는 열망이 돋던 쌍용 무쏘를 유럽 사람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며 박수를 보낸다. 긴 고행길을 헤쳐나갈 쌍용팀의 모습은 출발지부터 결연한 빛이 서려 있다. 우리들도 비에 젖어가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랠리에 참가하는 드라이버는 단지 운전 기술만 뛰어나서는 안 된다. 자동차 메커니즘에 동달하여 드라이버 자신이 매 구간마다 차체를 분해하여 최상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비상사태 발생 시에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드라이버는 차의 만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김한봉 선수는 자동차 정비사 출신으로 그의 진가는 정비와 운전 기술을 겸비한 데 있다. 출발지인 그라나다 밀리터리 캠프에서 빗속에 시작된 첫날. 스페셜 구간 하나가 비로 취소되어 실질적인 경기 구간은 4km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 4km는 우리나라 선수에게는 무척 생소하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비는 이 4km의 짧은 구간을 완전히 지름상으로 만들었으며 경주차 타이어는 진창에 빠져 호적거립니다. 선두주자 신호즈카도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도중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흙투성이의 차를 싣는 광경이 여기저기 보였다. 다들 벌써부터 진이 빠지기 시작했다. 쌍용팀에게는 더욱 만족스럽지 못한 첫날이었다. 기대주 비스마라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보던 형제와 김태욱 조의 6호차는 트럭이 미끄러지며 들이받는 통에 문짝이 찌그러지고 진흙구덩이에 2차례나 빠지는 시련 끝에 결국 코스 이탈로 벌점까지 받았다. 덕분에 김태욱 선수는 첫 구간에서부터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쌍용팀의 이번 대회 참가가 발표되면서 한국 드라이버의 공식 완주 가능성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한국 여성 드라이버 최초로 이 랠리에 참가하게 된 김태욱 선수였다. 지금껏 30여 명의 사망자를 내며 세계 최고 랠리로 손꼽히는 이 죽음의 랠리에 코드라이버로 여성이 참가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해가는 한국 레이스의 수준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려운 코스가 많이 있겠죠. 등도 있고 홈도 있고요. 점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체력 단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그라나다 다카르 랠리에서는 김태욱 선수를 포함한 모두 7명의 여성이 출전, 언론의 관심을 모았는데 그중 미쓰비시 팀의 드라이버로 이 랠리에 처음 도전하는 노시라 선수는 62세 된 할머니다. 참가 차량들은 오후 6시경 말라가에 있는 알제시라스 항에 모여 두 대의 거대한 페리오에 실려 지중해의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튿날 아침 모로코의 나도르에 도착했다. 나도르의 캠프촌 근처에 때 아닌 총성이 울렸다. 주민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누가 제일 먼저 총을 쏠 수 있는가를 겨루는 히아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아라비아 기병들의 기회를 멋지게 보여주며 그들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였다. 총소리를 따라 기진맥진한 차들이 한숨을 내뿜으며 캠프로 돌아오고 있었다. 죽음의 랠리로 불리우며 총 7,600km를 달려하는 그라나다 다카르 랠리 중 본격적인 사막 경주가 시작된 검은 대륙의 첫나라 모로코입니다. 앞으로 15일 동안 겪게 될 이 사하라 사막 기행은 인간과 자동차 그리고 사막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199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도르에서 우주달을 향하는 223km 구간에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149km. 좁은 길로 이어진 작은 산들 사이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아프리카 경주가 시작된다. 바다에서 하루를 지낸 후 지원 트럭들은 모로코의 남쪽 지방에서 다른 차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경기 코스를 지나지 않는다. 돌산은 길이 너무 험하고 흙은 메말라 모래처럼 부서졌다. 한 번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 트럭들은 서너 번씩 전우질을 해야 할 만큼 도로의 폭이 좁았다. 그러게 불리한 코스다. 이 구간에서부터 벌써 차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쌍용 1호차도 가솔린이 2번 터져 정비를 해야 했고 270번 벨기에 국적의 선수 차량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추락한 일본 팀의 선수를 구하기 위해 구조 헬기가 도로 위에 앉았다. 길은 계속 구부러져 있어 앞에 가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땐 꼭 혼자 달려가는 느낌이라 불안해진다. 우리 취재차는 오후 6시쯤 김한봉 선수를 만날 수 있었다. 저는 녹초가 돼 있었다. 감으로 운전했다. 감으로. 이날 시트로행의 하테넨이 선두로 올랐습니다. 팀 동료인 지난해 챔피언 라티그는 44초 차이로 뒤를 바싹 쫓았으며 미쓰비시 파제로 시노즈카는 3위를 기록했다. 무쏘의 피스마라는 여전히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완주 목표의 김한봉 선수는 종합 60위로 기대 이상 잘 달렸다. 점프 한번 땅 하고 났더니 고장나버린 거야. 그러나 트라골리오의 무쏘 2호차는 안타깝게도 이 구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95년의 마지막 밤을 원주민들은 춤과 노래로 힘겹게 불살라버렸다. 대회 3일째가 되며 1996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해가 바뀐 싸움은 우즈다에서 에룰 라시디아를 잇는 552km 구간으로 이어지는데 아틀라스 산맥을 꿰뚫고 반사막지대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지형의 차를 적응시켜야 하는 한계로 앞으로 하루의 경기 코스가 점점 길어지게 된다.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길이 고르지 않아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도 많아 순위 다지기를 위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랠리 경기는 매일 하나의 구간인 스테이지를 달리게 되는데 하나의 스테이지는 스페셜 스테이지와 연결 구간인 리아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는 주행시간이 체크되는 실제 경쟁 구간이고 리아종은 두 개의 연속적인 스페셜 스테이지 사이의 행로 구간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최종 순위는 각 스테이지의 스페셜 스테이지 기록의 합산으로 결정되며 제한시간 위반, 헬멧 비착용, 경기 코스 이탈 등의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되어 주행시간 외에 일정 시간이 가산된다. 여기에서 페널티가 4회를 넘어서면 자동 탈락되며 공식 완주 기록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행기들이 이륙하자 사방은 온통 한 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모래먼지로 가득 찬다. 모래를 뒤집어 쓴 하늘은 온통 누렇게 변하고 해는 숨어버린다. 베두인들은 이 모래바람을 카마신이라 부른다. 이 말은 50을 뜻하는 아랍어로 아마도 이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50일이 지나야 잠잠해진다는 경험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모래바람은 사람과 동물을 괴롭히는 강적이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힌 모래바람은 텐트 안에도 가득 모래를 쌓아놓고 눈을 뜰 수 없는 아침을 열어놓았다. 여기에는 평평한데 마치 삽으로 푸는 것 같이 갑자기 길이 끊어지는 곳이 많다. 먼지 때문에 앞차와 500m는 떨어져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추월하기가 매우 힘든 코스다. 일본의 시노즈카가 초반 승부를 노리고 모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구덩이에 처박히고 말았다. 지원 트럭이 늦었고 날도 저물어 규정시간 초과로 10시간의 페널티를 받았다.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순간이다. 짧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많은 탓에 중간중간 사고로 널브러진 차량들이 많다. 여기서부터 다카르 랠리의 참맛이 느껴지는 구간이다. 지금까지의 구간은 여기서부터와 비교하면 연습에 불과하다. 첫 번째 만나는 마라톤 구간으로 마라톤 구간 내에서는 차량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휠과 타이어가 다 떨어져 나가는 돌과 자갈길이 이어진다. 그러나 속도를 내지 않으면 바퀴가 머릿속으로 빠져들어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한다. 나파들도 쓰러지는 포경 속에 사람들은 왜 죽음의 랠리에 뛰어들어 포행승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달려가는가? 이것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질문과 같을 수도 있으며 드라이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내내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할 어려운 화두와도 같습니다. 경기 4일째 시트로행 팀의 바테넨이 2번이나 펑크를 내며 주춤거렸지만 전날 벌어놓은 시간덕에 종합선두를 지켰다. 김한봉의 무소 5호차는 로암이 불어주고 가솔린 필터가 터지는 위기를 겪으며 103위로 밀려났고 비스마라도 좀처럼 10위권에 오르지 못해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 이 대회는 그 코스의 험난함으로 평균 완주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승은 말할 것도 없고 완주만 하더라도 차량의 우수성과 메이커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프로모션 이벤트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93년 제15회 대회에 기아 자동차가 스포티지로 공식 참가 2대의 차량을 출전시켰으나 경기 시작 이틀 후 모두 탈락했고 94년 16회 대회에서는 쌍용 자동차의 호란도로 공식 참가 파리다카르 랠리 역사상 한국 최초의 공식 완주 및 종합 8위 입상에 성공했다. 지난 95년 17회 대회에서도 무쏘 세대로 참가하여 비스마라가 두 번째 연속 공식 완주 및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말가라 선수가 종합 34위를 기록함으로써 2년 연속 상위의 입상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일으켰다. 모로코의 마지막 구간인 경기 5일째를 맞아 참가자들은 스마라로 이어지는 494km 구간 중 474km나 되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달려야 했다. 황무지에 구름이 심하고 갑자기 푹 패인 와디가 나타나는 난코스를 참가자들은 긴 시간 동안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생을 했다. 오늘은 참으로 비극적인 날이었다. 출발해서 250km쯤 달리던 시트로행 트럭이 폭발하여 코드라이버 2명은 곧바로 탈출에 무사했지만 드라이버인
노란기계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타 숨졌다. 앞차의 모래먼지를 피해 본 코스를 이탈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한봉 선수는 5개의 체크포인트 중 2곳만 거치고 길을 우회해 그냥 가자고 말할 정도로 심신이 지쳐 있었으나 한태의 반대에 못 이겨 결국 정상 코스를 택해 밤 11시쯤 초주검이 되어 스마라에 도착했다. 무쏘 1호차의 비스마라는 드디어 10위권에 진입하여 상위권 진출의 기회를 잡았다. 길고 힘든 랠리의 대장정 중 초반전이 끝나가는 이곳은 모로코의 마지막 지점인 작은 마을 스마라입니다. 여기를 통과해 우리는 거북험한 수많은 함정과 또 다른 형태의 사막이 펼쳐지는 모리타니아로 들어갑니다.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총 620km의 구간 중 603km가 스페셜 구간으로 모리타니 국경을 지나 계속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주에라트의 도시 북쪽으로 들어가며 이제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길을 만들며 찾아가야 한다. 모래 언덕 위에 낮게 돋아난 낙타가 즐겨먹는 풀들도 보이고 10m 정도의 모래언덕 균과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모래언덕 에르그를 볼 수 있다. 모래언덕은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한다. 비스듬히 오르면 방향이 달라지며 모래 속에 처박혀 꼼짝도 할 수 없게 된다. 리비에르는 이 랠리에 12번째 참가에 8번 완주를 했으며 그중 자신의 최고 기록은 7위를 한 강자다. 그런데도 올해 코스가 가장 힘들다며 김한봉 선수에게 서두르지 말고 살피면서 천천히 가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김한봉 선수 차에 문제가 생겼다. 차가 3번이나 오버히트를 했으며 쿨 RPM이 안 돼 열에 견디지 못한 라지에타 코어가 터져버린 것이다. 지원 트럭이 와서 끌어주었지만 차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오후 2시 30분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경주차는 미쓰비시 파제로 팀의 폰티네. 4일째의 선두 바타넨이 4위로 밀려나고 지난해 챔피언 라티그가 종합선두로 올라섰다. 뒷심이 좋은 비스마라는 이날 한 자리를 높여 9위를 기록했다. 한편 오토바이 부분에서 5회 연속 우승을 노리던 버트란셀은 7위로 떨어졌다. (374km) 구간 중 스페셜 스테이지가 365km로 이번 대회에서 새로 정해진 난코스다. 길이는 짧으나 중간쯤에 6km의 에르그가 놓여있어 험난한 사막의 참맛을 보여줄 구간이다. 앞으로 6일 동안 계속될 모리타니의 색깔이 여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김한봉 선수의 차가 엉망이 된 것을 안 메카닉 매니저 파울로가 오늘 코스는 달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라지에트만 교체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달리면 차에 큰 이상이 생겨 완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벌점 2개를 각오하고 완전히 우회하여 마지막 포인트에 도착하는 길을 택했다. 한 번만 더 이런 벌점을 받으면 그때는 탈락이다.
오늘 시합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김한봉 선수는 울었다. 코드라이버인 단테가 등을 두드리며 이게 바로 다카르 랠리라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며 격려해준다. 선수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을 참아내며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헤쳐나갔다.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을 넘지 못해 망연자실 서 있는 오토바이며 넘어져 있는 트럭과 자동차들을 군데군데 볼 수 있었다. 사막의 신은 하제로에게도 너그럽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 전날 스페셜 스테이지 구간을 선두로 달리며 기세를 올렸던 미쓰비시 팀이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시트로행의 라티그를 선두로 벤베르그와 바타넨이 다시 2, 3위로 뛰어올랐다. 미쓰비시 팀의 일본인 드라이버 마스오카가 RVR을 몰고 4위로 두각을 보였지만 폰티네는 6위로 전락했다. 이날도 무쏘 1호차의 비스마라는 7위인 닛산 테라노 팀의 드라케르누를 약 10분 차로 따돌리고 9위를 지켰다. 우리 팀의 김태욱 선수가 코드라이버로 뛴 무쏘 6호차는 이날 엔진에 큰 문제가 생겨 아쉽게도 탈락하고 말았다. 이 사막의 모래들은 수천 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잘게 부서져 마치 밀가루처럼 곱고 아름답습니다. 차라리 먼지라고 불리할 이 모래들은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손길도 거부해 왔습니다. 매일 하루의 휴식을 앞두고 아따르에서 주에라트로 돌아가는 500km가 넘는 험하고도 아름다운 구간이 시작된다. 모래가 햇볕에 황금색으로 빛나고 풀과 나무가 하나도 없는 마을을 지나왔다. 마을은 폐허가 돼가고 있었고 산은 어느 곳이나 절벽을 보이고 서 있으며 하이산길이 계속 이어진다. 시속 10km 정도밖에 속도를 낼 수가 없다. 오토바이 10여 대가 널브러져 있고 선수들은 누워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돌길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오토바이 선수가 가장 위험하다. 자갈밭을 지나자 에르그가 이어졌다. 한쪽은 완만하고 반대편은 거의 절벽이다. 바람은 끊임없이 모래산을 만들었다. 모래산을 넘을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올라간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으면 바퀴가 모래 속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사막은 오늘도 대자연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의지와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계의 한계를 시험했다. 나고자들도 점점 늘어나 모터사이클 부분은 절반 정도가 탈락했고 자동차 부분은 40% 가까이 경기를 포기했다. 대회의 전반전이 마무리되었다. 1, 2위를 달리는 시트로행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미쓰비시의 마스오카가 처음으로 한 구간 1위를 차지해 종합 3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쌍용의 비스마라는 순위 변동 없이 9위로 힘을 아꼈고 무쏘 3호차의 리비에르가 15위, 4호차의 말가라가 종합 26위에 올라 T3 디젤 부문에서 선두로 나섰다. 모처럼 어제 하루를 쉰 드라이버들이
9일째 경기에 들어갔다. 엘 무레이티까지는 이번 대회 중 두 번째로 긴 마라톤 구간으로 메카닉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일 티시트까지의 구간은 이보다 더 긴 632km로 이틀간 최악의 장거리 코스가 기다린다. 베르그, 듄, 빠지는 모래, 차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돌길만 무려 200km나 되었다. 돌길에서 많은 차들이 펑크가 나거나 허브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 차들이 멈춰 서 있다. 김한봉 선수는 오전 10시 3분에 출발, CP 4개를 통과하여 무려 16시간 30분 동안이나 달린 끝에 새벽 2시 30분에 마지막 지점을 통과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물 한 잔 마신 뒤 모래 위에 놓인 침낭 속으로 들어가 그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랠리는 이제 가장 길고 어려운 스페셜 구간을 달리며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에 도착하게 된다. 총 632km 구간 전체가 모두 스페셜이다. 모래를 막기 위한 옛 건축이 아직도 남아있는 대상들의 발길도 끊어져버린 오지 티시트로 우리는 어려운 고행길에 올라야 한다. 사막이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구간이다. 참가자들은 험악한 지형과 싸우느라 경쟁자들을 돌아볼 틈이 없었다. 그러나 순위 변화 없이 라티그를 선두로 한 시트로행이 1, 2, 4, 6위, 미쓰비시가 3, 5위를 유지했다. 무쏘의 비스마라와 말가라도 이틀 전의 순위와 변함이 없었다. 김한봉 선수가 탄 무쏘는 라지에테에 구멍이 생기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남은 한 방울 식수까지 쏟아부으며 달려왔지만 역부족. 그대로 주저앉아 리타이어할 처지에 놓였다. 계속 냉각수를 퍼부어가며 150km를 달렸다. 최대의 위기는 이렇게 지나갔다. 12시간 만에 티시트에 도착했다. 전날의 힘든 구역에서 빠져나왔으나 기파를 향한 길은 순탄치 않다. 날이 갈수록 이런 길로도 사람이 달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날마다 길이 다르고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김한봉 선수의 몸은 이미 망가져 손에 힘이 없어지고 모든 신체 부위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도 달려야만 한다. 바람이 너무 심해 길이 지워졌다. 빠지는 모래길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 산 하나 넘는 길이가 약 20km. 그 산을 넘어 CP가 있기 때문에 산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돌길이 계속되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해가 있는 동안은 엄청나게 더워 모두 땀을 비오듯 흘렸다. 3일 동안 연속 이어진 사막 코스의 마지막 날이다. 사막의 위세에 무릎을 꿇어가는 자동차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 94년 16회 대회에서 종합 7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쌍용 사모차의 리비에르 선수도 이 구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몸이 편할 때 먹는 것도 고급스러워진다. 김한봉 선수가 랠리 기간 동안 제일 잘 먹은 음식은 라면이다. 그는 라면만 찾았다. 그만큼 먹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피곤한 몸은 손쉬운 먹을 것만 찾았다. 1760년 산업혁명 이후 유럽 강대국들은 나프타 투어 식민지 마련에 나섰다. 유럽 사람들의 탐험과 개척이란 다른 쪽에서 보아 침략이었다. 사하라 사막 남쪽 팀북부트로부터 대상들이 낙타 등의 금을 싣고 오는 것을 본 이들 국가는 팀북부트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1828년 마침내 프랑스의 까이에라는 가난한 빵집아들이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열병과 온갖 고난을 이겨낸 이 젊은이가 막상 찾아낸 팀북부트는 이미 몰락한 쓸쓸한 거리였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딴 까이에로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마라톤 구간이다. 지옥의 모리타니 사막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숨을 돌릴 수 있는 비교적 짧은 스페셜 구간이지만 딱딱한 황토길에 자갈이 섞여 있고 나무가 많아 방심하기에는 위험하다. 미끄러운 바닥을 지나 나무 사이를 헤쳐가야 했는데 트럭은 그대로 나무를 치고 나갔다. 아주 쉬운 코스지만 이미 차와 드라이버들은 거의 망가진 상태다.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자 선두 시트로행이 캠프에 도착했고 해가 지기 전에 거의 모든 출전자가 도착했다. 랠리 행렬은 이제 남쪽으로 행진을 거듭하며 아프리카적인 특성이 다 모여있는 기니로 접어든다. 여기서부터는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숲과 초원을 볼 수 있는 사바나 평원의 가시덤불이 많은 숲속의 길들이 계속된다. 이 코스의 292km 지점에는 세네갈 강을 건너는 구간이 있는데 마침 세네갈 강의 물이 흐르나 건너지 못한 경주차들이 줄을 서게 됐다. 결국 선두차 25대가 통과한 지점에서 후속차는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다행히 김한봉 선수도 밤늦게 돌아왔어. 이미 모리타니 사막을 넘을 때 대세는 어느 정도 판가름났다. 추월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말리와 기니의 스테이지는 순위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번 다카르 랠리의 최고령 선수는 닛산 팀의 쿄조. 그는 처음으로 이번 랠리에 참가했는데 건강만 따라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 82세의 고령에 무슨 사연을 안고 이렇게 험한 랠리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ケニアのサワリに3回出た3回目に私のコードライバーをしてた者が私の車で運転して正面衝突して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即死したんです。私の友達の死んだ友達のためにもう一回走ってやるよっていう約束を私がしてるんです。 김한봉 선수는 저녁 6시쯤 150km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차의 노하대가 부러져 지원 트럭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상태로 밤 12시까지 50km를 가다가 겨우 지원 트럭을 만나 허브를 뜯어내고 다시 영접한 뒤 새벽 4시에야 도착했다. 파리 다카르 랠리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가 되었으나 불구리 투혼으로 또다시 이 대회에 참가한 벨기에 선수 제롬이 이 구간에서 리타이어 되었다.
길이다. 차가 나무에 부딪혀 백미러가 계속 접힐 정도였고 고여있는 물과 먼지 날리는 황토길을 향해 차들은 달렸다. 기니를 벗어나 세네갈이 땀바쿤다로 사바나 지역의 구성한 숲이 차들을 가로막는다. 경기는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사막의 영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이곳은 이번 랠리의 최종 목적지인 다카르의 라코스입니다. 스페인 그라나다를 출발한 지 16일 만에 용감한 전사들은 이곳 아프리카 세네가르 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폭염 속에 보낸 사투의 16일. 그러나 레이서들의 얼굴 위론 마치 16년의 세월이 흐른 듯 보입니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던 자동차 부부는 시트로잉 팀의 라티그 선수가 대회 3연패를 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피에르 라티그는 72년 프랑스 국내 랠리를 통해 데뷔한 후 82년 레인지 로버 팀으로 파리 다카르 랠리에 첫 출전한 이래 라다, 미쓰비시를 거쳐 92년 시트로잉 팀에 들어가서 그의 파리 북경 랠리 우승, 94, 95 레이드 월드컵 챔피언 등 화려한 경력을 소유자로 94년 이후 다카르 랠리 3연패의 위협을 이루며 최강자의 위상을 붙였다. Et on a eu le gros problème du pauvre Laurent Guéguen. Et pour moi, c'est une victoire. Sans Laurent, pour moi, c'est pas une victoire. Pour Citroën, c'est une victoire, mais pas pour moi. Et puis surtout, ma victoire, c'est pour Laurent. 2위는 역시 같은 시트로잉 팀의 벤베르그. 4, 5위도 바타렌과 세르비아가 휩쓸어 시트로잉이 일방적인 우세를 보였다. 라이벌 미쓰비시는 폰틴의 3위, 마스오카와 4위가 6위와 7위에 올랐다. 시트로잉 4대와 미쓰비시 세대가 골인점을 통과한 뒤 무쏘 1호차 비스마라가 8위로 레이스를 마감했고 무쏘 4호차의 말가나 선수는 종합 24위를 차지하며 T3 디젤 부분 1위에 올랐다. 무쏘 5호차의 김한봉 선수가 드디어 도착했다. 김한봉 선수는 올해까지 18번째 치러진 대회에서 첫 출전에 완주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수로서의 영광을 안으며 종합 66위, 사륜구동 가솔린 엔진 부분 제조 차량이 출전한 T2 부분에서 9위의 성과를 올렸다. 마지막 피니시까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의 지금 10월 동안 시합을 어떻게 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모터사이클 부분에서는 이탈리아의 오리올리 선수가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차의 가능성과 함께 한국 드라이버의 자존심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보 단계에 있는 한국 레이서들에게 꿈과 희망을 남겨주는 일대 교백이 되었다. 자동차 랠리의 역사를 단숨에 뒤바꾸며 한국인 최초로 완주에 성공한 김한봉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랠리에 참가한 김태옥 선수. 한국 자동차 경주 역사는 이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5,792km에 걸친 인간과 자동차.
그리고 자연이 벌인 장엄한 드라마는 고난과 희생을 딛고 막을 내렸다. 이제 해방이다. 그러나 내년 대회가 돌아오면 이 사막이 또 그리워 몸부림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고행은 벗어나면 항상 그리움으로 남는다. 잘 있거라, 사라야. 아름다운 시간의 가루들.